혹시 팔이 잘 안 올라가시나요? 자다가 어깨가 아파서 깨신다고요? 뻣뻣하고 아픈 어깨, 오십견 방치하면 팔 사용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오십견이 의심되신다면 정형외과를 방문하시어 정확한 진단 후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영민의 어깨 건강을 책임지는 정형외과 전문의 임정주입니다. 일단 오십견이란 50대 어깨를 지칭하는 일본에서 유래한 용어로 정확한 진단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오십견이 대중화된 용어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른 의학적 용어는 동결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오십견은 특별한 외상이 없거나 경미한 외상 후에 어깨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염증이 오래되면서 관절막이 두꺼워지고 두꺼워진 관절막 때문에 어깨의 모든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어깨 부위의 통증이 시작되어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면서 관절 운동에 제한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십견의 증상으로는 부딪히거나 다친 적이 없는데 밤에 잘 때 아파서 뒤척이고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브래지어 차기가 힘들다. 용변 보고 뒷마무리가 힘들다. 옷 입고 벗기도 힘들고 팔 돌리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빗질이나 세수 등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팔을 쓰지 못하고요. 아픈 쪽으로 눕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십견을 겪는 많은 환자분들이 약 3개월 내지 4개월에 걸쳐서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 진행되다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보통 오십견의 진행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1단계는 통증기로 점차 통증이 심해지며 스스로 어깨를 움직이는 능동적 관절 운동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통증이 느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2단계인 냉동기는 관절낭에 유착이 되어 뻣뻣한 상태를 말하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완화되지만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해동기는 어깨의 움직임이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단계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를 완치가 됐다고 인해서 치료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십견의 진행 단계 중 하나로 운동에 제한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오십견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오십견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반에서 3년이 지나면 염증이 감소하면서 통증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중 절반가량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 팔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뿐만 아니라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를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오십견인지 궁금하시죠? 일단 양팔을 귀 옆에 붙일 때까지 올려보세요. 이때 귀까지 붙이기 힘들면 오십견을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후 양쪽 팔이 같은 높이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어느 각도까지 통증을 느끼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깨와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려서요. 마치 천사 날개 모양으로 올린 뒤에 벽에 붙입니다. 이때 두 손등이 벽에 완전히 닿아야 합니다. 그 다음 손등을 위로 올려서 만세를 봅니다. 팔꿈치, 손등이 모두 벽에 잘 붙어 움직인다면 어깨 관절이 유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양손을 깍지를 껴서 손바닥이 하늘 쪽으로 향하게 팔을 위로 쭉 올려보세요. 쉽게 되시나요? 그러면 오십견은 없으신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 근육 부위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어깨 관절 사용을 안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깨 관절이 굳어져서 수동적 움직임에도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팔을 위로 들거나 바깥으로 돌리기 등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며 어깨 전반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잠을 잘 때에도 통증으로 인해 자주 깨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요, 손까지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회전근개라는 것은 어깨의 움직임과 운동성을 담당하는데요. 주로 젊은 층은 강한 충격이나 자극으로 끊어질 수 있어 이를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르며 노년층에서는 특별한 외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를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의 경우는 수동, 능동적 모두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에요.
회전근개 파열은 수동적으로는 팔이 올라가지만 본인 능동적으로 팔을 올리기가 힘들게 됩니다. 또한 어깨가 앞뒤 좌우 모든 방향으로 움직임이 저하됐다면 오십견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반면 팔을 뻗거나 올리는 특정 각도에서만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을 좀 더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환자가 스스로 힘을 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움직일 때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어깨를 써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힘으로도 질환을 가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보다 당기는 힘이나 올리는 힘이 약해졌다면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쉬운 시계추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팔로 테이블을 지탱하고 증상이 있는 팔을 늘어뜨립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앞뒤 좌우로 움직입니다. 앞뒤 좌우 움직임이 원활해지면 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이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운동은 팔 올리기 운동인데요. 벽에 아픈 쪽 손바닥을 대고 천천히 위로 올려주세요. 이때 손가락을 이용해서 거미가 벽을 타고 올라가듯이 위로 올리면서 몸을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이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체중을 실어서 아픈 느낌이 들 정도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팔 밖으로 돌리기 운동의 경우에는요. 아픈 쪽 팔꿈치를 가슴 옆에 붙이고 아픈 팔을 바깥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운동인데요. 쉽게 방문을 열어놓고 아픈 팔을 벽에다 댄 다음 몸은 문 밖으로 나가는 행동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위해 조금 아플 때까지 팔을 회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팔 뒤로 올리기 운동은 때밀이 하는 동작과 비슷한데요. 아픈 쪽 팔을 밑으로 해서 등 뒤쪽으로 양손에 목욕 수건 등을 잡고 천천히 아픈 팔을 위로 올립니다. 이때 아픈 쪽 팔을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5을 셀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50견의 경우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해야 되는데요. 초기에 일정 기간 휴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적인 관절 운동은 따뜻한 찜질 등으로 아픈 어깨 부위를 따뜻하게 한 직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굳어진 관절막을 조금씩 이완시키기 위해 이러한 운동 치료를 하루에 4회 이상 자주 시행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재활이 힘들거나 재활을 해도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관절낭 염증 조직 절제술과 관절낭 유리술 등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팔을 움직이실 때 통증이 심하거나 밤에 통증으로 잠을 청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어깨 관절에 이상이 생기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증뿐만 아니라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오십견이라 불리는 동경근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팔꿈치를 잡고 올리는 거상 운동, 팔을 옆구리에 붙이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외회전 운동, 손을 뒤에 놓고 올리는 내회전 운동 등이 있는데요. 이 운동은 일시적이 아닌 꾸준히 해주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정형외과 전문의 임정주였습니다.